네,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10거래일 연속 상승 이야기 들으셨죠. 고용지표가 계속 시장을 떠받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옵니다. 이전치가 77.6이고 예상은 78.2. 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물론 예상대로 나오지 않거나 예상을 밑돌 경우에는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의 신호가 분명하겠죠. 자, 펀더멘탈 투자라는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항상 이 출발하기 전에 8시 오맘때면은 며칠 동안 이어졌지만 미 해외 증시하고 우리 증시하고의 같이 가지 못하는 탈동조화, 역행하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또 꺼내야 되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용환석 대표는 이 역행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알아야 또 처방전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사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국내 증시는 주요 해외 증시 대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초에는 엔화 약세가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 사실 엔화 약세는 악재임에는 분명하지만 연초 주식시장에는 조금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월 말에는 다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다시 또 북한 문제로 인해서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엔화 약세라든지 북한 문제 같은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이러한 악재가 아니었으면은 아마도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더 좋은 수익률, 즉 이제 다른 나라 증시와 동조화 현상을 보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왜 글로벌 증시는 조금 그렇게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 합니다. 자, 얼마 전 미국의 다우 지수는 2007년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와 요즘 이 지표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 표에 나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 성장률도 그때보다 낮아졌고 또 실업자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 GDP 대비 부채 비율, 재정 적자도 늘어나고 또 신용 등급도 강등이 됐는데, 이제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지표가 그때보다 좋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이제 제일 아래 나와 있듯이 아무래도 이제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보면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향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 이 표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요즘 증시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표면의 이유는 대충 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엔화 약세의 상대적인 원화 강세, 엔저라는 표현을 쓰고요. 대북 리스크야 매번 반복적으로 또 나오는 거고, 무시할 수는 없는 재료이긴 합니다만, 자, 이 이면에 다른 재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좀 있고요. 앞으로 그러면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환율입니다. 이제 미국 달러 대비 이제 원화 가치인데, 작년부터 미국의 달러화 가치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게 이제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달러화 대비 최근 이제 1,100원을 넘어섰는데, 또 일부 어떤 요즘은 이 미국 달러화 가치가 장기적인 상승세의 어떤 추세의 전환이라고 보는 견해도 조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미국 달러 가치가 크게 강세를 보였던 시기는 두 번이 있습니다. 처음은 1980년대인데 그 당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감세 정책, 또 국방비 증액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는데 이제 그때 달러가 강세였고, 또 두 번째는 90년대 말 인터넷 붐이 일어나고 또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또 셰일가스 혁명 등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면서 앞으로도 강세장이 연출될 거라는 이제 그러한 이유인데, 물론 정확한 것은 또 지켜보아야 되고 또 미국의 QE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보아야 하지만,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는 미국 달러화 약세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였지만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난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악재가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고, 엔저라는 것도 동시에 달러화 대비 원화 강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악재였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문제는 즉 여러 번 경험했듯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소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 이제 글로벌 그 유동성 장세에 그 많이 이제 동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 요즘 이제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이제 동시에 진행을 되는데 이제 단적인 예로 얼마 전 그 볼리비아라는 나라에서 90년 만에 처음으로 10년 만기 국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금리가 5% 미만인데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 얼마큼 없어졌는지를 보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만의 악재가 이제 해소가 되면 또 상승세가 더 높아질 확률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만에 하나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미리 하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시점은 주식 투자를 하기에 국내에서는 좋은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매도 미리 맞으면은 낫다. 뭐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만 매를 맞은 것인지. 근데 또 시장을 면밀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강세입니다. 3년여 만에 고가를 뭐 550포인트를 어제 전일 넘었고요. 그리고 또 뭐 개별 종목들 일부는 특히 IT 부품주 쪽은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수를 보고 있으면은 시장하고 자꾸 괴리가 느껴지는데 종목을 계속 찾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시장 전체를 계속 주목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만약 시장이 조금 이제 탈동조화를 벗어나서 동조화 쪽으로 간다면은 어떤 기업 쪽이나 섹터에 다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은 그 거래소에 비해서 규모는 훨씬 작지만 사실 회사의 수는 훨씬 많고 업종도 훨씬 다양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체적인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항상 일부 조금 그와 관계없이 좋은 업황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런 업황들이 코스닥에 많이 있다 보니까 코스닥 강세가 조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러한 장세에서는 조금 안전하다는 것은 뭐 꼭 안전하다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좀 판단이 틀리더라도 하락의 폭이 적은 이제 이러한 분야에 주목을 해보는 것이 요즘 맞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러한 분야는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이제 우리나라의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평균적으로 한 뭐 30, 4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볼 때는 우선주 가치는 보통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실제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비싼 70% 이상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곤 했는데 이렇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난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거래량입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관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고 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 현재 상황이 오게 됐는데 사실 이제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외국 투자가들의 많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우선주입니다. 너무 싸다는 거죠, 말도 안 되게.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이제 우선주 매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시점이 되다 보면 또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다시 상승세가 될 수도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주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지주사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이제 벌어들인 이익으로 사업을 많이 다각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순수 사업회사랑 투자를 하는 지주사랑 이제 분리를 하는 이런 추세가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서 이제 긍정적인데 그러다 보니 자회사 가치도 늘어날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요즘에는 지주사 가치들이 많이 저평가가 돼 있어서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섹터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주사하고 우선주 보통주하고 괴리율이 넓은 우선주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종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목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오늘은 이제 아까 설명해드린 그 중에서 이제 지주사 관련돼서 한 두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타이어월드입니다. 한국 타이어월드는 이제 얼마 전 한국 타이어에서 한국 타이어와 분리가 된 회사입니다. 이제 한국 타이어하고 과거에는 이제 한국 타이어가 여러 아트라스 BX 이제 배터리 제조 회사이죠. 여러 가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 타이어하고 또 한국 타이어 월드라는 지주사와 그 밑에 이제 자회사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공시된 것을 보면은 이제 아직 진행 중인데 결국에는 이제 한국 타이어도 이 지주사 밑으로 들어가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아직 진행 상태인데 어쨌든 어떻게 되더라도 현재 한국 타이어 월드를 보면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자회사 가치에 대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사는 이제 풍산홀딩스입니다. 풍산홀딩스는 풍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몇 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 가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풍산입니다. 풍산은 그 신동 관련 제품과 또 이제 그 군용탄을 제조하는 이제 방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 또 아주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제 풍산홀딩스를 보면은 이러한 자회사 가치,
또 이제 풍산홀딩스는 사업도 하는 사업지주사인데 이 사업지주의 영업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현저하게 낮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그리고 풍산홀딩스 뭐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이 원자재 비철금속 수요가 좀 늘어나겠죠. 네, 그렇죠. 네, 계속 비철금속 가격을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아직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슬슬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카파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것들 뭐 이 풍산홀딩스도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고 타이어는 어차피 소모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주회사 개념으로 봤으니까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이름이 길어졌네요. 한국 네, 타이어로 길어졌습니다. 알았었는데. 네. 자,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전망도 좀 해봤고요. 진단 전망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쪽을 봐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펀더멘탈 투자,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